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똑같이 우리 이제 문제풀이를 또 진행을 할 텐데 챕터가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연소가 끝나고 이제 화제로 올게요. 화제가 연소보다는 조금 쉽죠? 그러니까 쉽다기보다 약간 공부해야 될 내용도 방대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명확한 부분이 딱 있고 그 정해진 부분만 잘하면 크게 벗어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화제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연소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야,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다. 완전 망했다. 그러면 연소가 어렵게 나오는 거지. 근데 화제는 그래도 저는 항상 예상이 되는 포인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셨죠?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학습해야 되는지 화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화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화제는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내가 끄고자 하지, 그러니까 끄고 싶은 느낌이 안 드는 불이면 굳이 그거를 우리가 화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적이나 고의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불로서 소화가 필요가 없대. 이러면 우리는 굳이 화제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제는 이렇게 인간의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로 발생한 불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화제라고 얘기를 하고 플러스 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소화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는 여기 보시면 추나 방화에 의하여 불이 발생 확대되는 현상으로서 경제적인 손해를 준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연적인 인위적 원인으로 조어 인명과 재산에 손해를 준다.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다 화제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예전에 나온 문제라 또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고로 문제를 보실 때 이런 문제도 있었다라고 해서 정리를 좀 해가시면 되겠죠. 두 번째, 자, 우리는 화제의 분류라는 걸 할 때, 그죠? 알파벳으로 분류를 한다 그랬죠. A는 일반, B는 유류, C는 전기, D는 금속, K는 주방.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색깔들이 정해져 있다. 백, 황, 청, 무. 맞나요? 그래서 이 백황청무에 대한 것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일반 화재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가연물들을 얘기하는 거고, 유류화재 기름, 그쵸? 전기, 말 그대로 전기죠, 그죠? 근데 통전 중인 전기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금속, 딱딱한 금속.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플러스 뭐까지 보시면 좋냐면 소화 방법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건 이따 제가 문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이거 잘못 짝지어진 거 찾으래요. 4번이네요. 가스 화재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 금속. 자, 만일 우리 문제에 가스 문제가 나오면, 가스 화재 문제가 나오면, 가스 화재의 분류는 뭐 나오진 않겠지만 B급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근데 2급으로 따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근데 소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여기다 포함을 시킨다. 근데 만일 따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알파벳 2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2급.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화재 종류와 가연물이 잘못 짝지어진 거 그랬어요. A, B, C, D. 가보니까 고무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전기가 들어가야죠. 전기. 됐나요? A급 종이, B급 기름, D급 금속 제대로 들어가 있고,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급수에 의한 화재별 구분 색상이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A급 백색. 끝났네. B급 황색, 청색. 다른 것들 뭐 주황색? 전혀 없었죠. 그죠? 됐죠? 1번이죠. 1번. 자, 5번. 다음 급수에 따른 화재 분류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찾아보십시오. A급 일반, B급 유류, C급 전기, D급 금속, 백황, 청무. 자,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딱 들어가 있는 거 2번밖에 없네요. 됐나요? 쉽죠? 이런 것들은.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화재 급수별 분류에서 표시 색상 적응 소화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자, 일반 화재, 유리 화재, 전기 화재, 금속 화재, 백황, 청무, 냉각, 기본 냉각이라 그랬어요. 일반은, 그죠? 일본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 유류는 질식, 그죠? 기름은 우리가 위에서 포 같은 걸로 덮는 게 제일 좋다라고 했었고, 전기는 제거가 기본이죠, 그죠? 자, 금속은 주수하면 됩니까? 안 되죠. 가스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금속 화재는 어떻게 끈다? 얘로 끈다, 질식. 그러면 질식으로 끈다라는 건 뭐로 질식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모래라던가 또는 팽창 질석이나 또는 팽창 진주암으로 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7번. 다음 중 화재 급수와 표지 색상이 맞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몇 번이에요? 1번밖에 없죠, 그쵸? 1번이 아니고 A급 백색. 잘못된 거죠, 그죠? 유류 B급 황색. 전기 얘가 맞는 거네, 그치? 여기 D급의 무색.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다, 그치? 8번. 일반적으로 소화 후 재가 남는 화재는 그랬어요. 저희가 그래서 재가 남는 게 일반 화재. 유류 화재는 일반적으로 뭐가 남지 않는다? 재가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화재는 재가 남는 거니까 2번. 그죠? 얘는 재가 없고, 가스는 말 그대로 가스, 금속은 금속. 그쵸? 9번. 유류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기름입니다. 기름 화재는 B급 화재라고도 하고 황색이라고 하죠. 재가 남지 않습니다. 소화전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되죠. 포. 그죠? 인화성 액체 화재를 얘기한다. 사류위험물 화재를 우리가 유류 화재라고 얘기하죠. 됐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전기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C급. 자, 백황청. 청. 맞죠? 2번. 통전 상태가 아닌 전기기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통전 상태가 맞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전기가 항상 뭐하고 있어야 된다?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기에 불이 났을 때 우리는 그걸 무슨 화재라고 할 수 있다? 전기화재라고 할 수 있다. 과전류, 단락, 합선, 지락, 누전, 접촉부, 스파크, 절연부, 경련, 열화, 정전기.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점화원이에요? 전기적 점화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맞죠? C급 화재라고 얘기하죠. 전기 화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기 화재.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우리? 2번이다. 2번이다. 다음. 11번. 최근에 이 식용유 화재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죠? 올해죠, 올해. 어떻게 보면 23년도에 식용유 관련된 문제가 2문제나 나왔습니다. 한 회차 때.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저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여기 1번 보세요. 식용유, 지방, 그리스에 의한 화재로 식용유 등은 발화점과 인화점의 차이가 적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점화원이 있든 점화원이 없든 불이 붙기가 쉽고, 발화점이 B점 이하예요. 즉 무슨 말이냐? 끓기 전에 불이 붙을 수 있다. 내부 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점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미 소화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소화를 하더라도 얘가 재착화가 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식용유 온도가 이미 발화점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이걸 겉불꽃을 끈다고 하더라도 식용유 자체가 지금 바글바글 끓고 뜨겁기 때문에 불을 끄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재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용유 자체에 뭐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질식도 중요하지만 냉각이라는 것도 플러스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식용유 온도 자체를 내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2번. 소화약제는 비누화작용을 하는 분말 소화약제가 주로 사용되고 발화점 이하로 낮추면 그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온도 자체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누화작용이라는 게 나오면 보통 분말 소화약제에서 몇 종 분말? 1종 분말.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종. 얘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지금. 그죠? 네 번째, 끓는 기름의 온도를 낮춰야만 재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름 자체의 온도를 냉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상온에 식용유를 넣는다. 기억하시죠? 상온에 식용유를 넣는다거나 또는 상온에 야채를 넣는다거나 그러니까 멀리서 던져야겠죠. 이렇게 농구하듯이, 그지? 저쪽에 기름 있으면 이렇게 조준 잘해서 야채를 싹. 안 들어갔어. 그럼 다시 던져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봐봐. 이게 뭐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제. 요즘은. 그래서, 강화액 소화약제를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넣기가? 그죠? 또는 뚜껑을 덮는다. 뚜껑을 덮기도 내가 볼 땐 네가 가라고. 뜨겁잖아. 무섭잖아. 그 식용유가 막 끓고 있는데. 근데 살고자 하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근데 원론적으로는 그래서 얘를 많이 사용을 한다. 이 강화액. 그래서 강화액은 냉각 효과 가지죠. 그리고 질식, 플러스 칼륨이온에 의한 부촉맥까지. 그러니까 좋은 소화약제고 주방 화재에 정말 적응성이 뛰어난 소화약제다. 12번. 프라이팬에 있는 식용유에 불이 붙었대요. 주부가 옆에 있는 상온의 식용유를 부었답니다. 그랬더니 불이 꺼졌대요. 그쵸? 상온의 식용유를 부었네요. 그러니까 식용유 온도 자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낮춰준 거죠. 얘가 뭐다, 우리? 냉각. 됐습니까? 자, 13번. 다음 중 LP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LPG는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죠, 그죠? 그래서 주성분이 뭐라 그랬어요? 프로판과 부탄. 그리고 다 냄새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잘못된 거고, 왜냐하면 메탄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LNG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체류하고 화염과 접촉하면 쉽게 연소 폭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LNG와 LPG에 제가 구분을 어디다 넣어놨냐면 해설에 넣어놨어요. 근데 LNG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연소 속도라던가 발열량이 두 개 다 크지만 두 개를 비교하면 LNG가 조금 더 연소 속도가 빠르다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냐 가벼운 가스냐 구분하시고. 14번. 유류화재가 났을 때 이상현상의 종류와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유류화재 시에 보이로버나 슬로보버, 오이로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자, 로로버는 뭐예요? 얘는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건물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상현상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죠? 자, 이제 문제가 하나하나 나올 거예요. 15번 볼까요? 중진류 탱크 화재에서 발생하며 고온의 연료층을 형성하여 화재 진행과 더불어 연료층이 점차 바닥으로 내려와서 밑에 있던 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피 팽창을 하면서 위에 불 붙어 있는 연소율을 위로 넘치게 하는 현상.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일오버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일오버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중진류가 들어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의 비점을 가진 게 아니고 다비점, 그죠? 다비점 유류가 들어있어야 되고요. 이 다비점 유류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여기 불이 붙는 거죠. 그럼 불이 붙으면 이 연소열이 차츰차츰 어디로 내려오냐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아래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수분층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료층이라는 게 하강한다 그랬죠. 자, 연료층이 아래로 하강을 합니다. 아래로 하강을 했을 때 결국 이 물이 이 연료층에 의해서 뭐가 되면서 이제 수증기로 변하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 밑에 있는 물이 끓어 넘치는 거죠. 그럼 얘가 끓어 넘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위쪽에 불이 붙어 있는 연소유가 바깥쪽으로 분출이 될 수 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일오버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설명 한 번 더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자, 보일오버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개방 탱크여야 하고요. 그리고 고점도일수록, 끈적끈적한 유류일수록 훨씬 더 잘 발생합니다. 세 번째,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지. 바닥에 꼭 물이나 습기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근데 네 번째 보세요. 같은 비점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어디? 서로 다른 비점, 다비점 유류에서 나타난다. 정답 몇 번? 4번. 됐나요? 17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연소 용어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유류 탱크 화재 시 탱크 유면에서 고온층이 확대되어 탱크 하부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최적 팽창되면서 위로 끌어올려진다. 자,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일오버. 됐나요? 이런 것들. 자, 18번째. 보일오버 현상에 대한 방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장 중요한 거, 보일오버는 하부층에 뭐가 없어야 돼요? 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부층에 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안쪽에 있는 유체를 섞어주면 돼. 그죠?
수분층을 만들지 않는다. 탱크 강도를 연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랑말랑하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안 되죠. 강도가 세게 만들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몇 번이다? 4번이다. 1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유류 액표면 온도가 물의 B점 이상으로 상승되고 소화를 위해 물분무 또는 포소화 설비를 사용했을 때 물이 급격히 증발되면서 거품 같은 게 생기고 차가운 기름이 열팽창하여 유류가 불붙은 상태로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보일오버랑 다른 거죠. 불이 났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불을 끄기 위해 얘를 뿌려요. 물이나 포. 그럼 물이나 포를 뿌리면요. 이 물이나 포 안에 포함된 물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이 물이 순식간에 여기서 뭐를 한다? 이 뜨거운 것 때문에 팽창을 한다. 그러면서 연소유와 같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꼭 소화수 방출이란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소화수가 방출이 되면 그 안에 있던 불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현상.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슬롭 오버. 그러니까 보일 오버와 슬롭 오버는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 보일 오버는 하부의 수분층이 끌어넘치는 거고. 그죠? 슬롭 오버는 물을 뿌리니까 그 물 뿌린 게 끌어넘치는 거고. 됐죠? 20번. 다음 중 위험물의 특수현상 똑같은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탱크 내 유류가 넘치는 현상인데 얘는 유류만 넘치는 거예요. 불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고온에서도 끈끈한 점성을 유지하고 있는 고점도 중진류 유류가 저장 탱크 속에 물과 섞여 들어가 있을 때 또는 유류 표면 아래로 물이 유입되면서 물이 고점도 유류 아래에서 끌어넘쳤을 때 기름과 섞여 있는 물이 갑자기 수증기가 되면서 탱크 내부에서 탱크 내에 일부 내용물을 넘치게 한다. 직접적으로 화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프로스오버라고 얘기한다. 프로스오버. 그러니까 직접적인 화재 발생이 없다라는 거 잘 보시고. 21번. 기름 탱크가 2분의 1 이하로 충전되어 있는데 그 증기압이 외부로 분출되면서 탱크가 터지는 현상.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일 오버. 이거는 현상들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오일 오버구나, 이게 프로스 오버구나, 이게 슬롭 오버구나, 이게 오일 오버구나 이렇게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22번 산불화재. 자, 산불화재는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지중화라는 게 있었고 요 위쪽에서 불이 나는 지표화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 줄기에 불이 붙는 수간화가 있었고 맨 위에 불이 붙는 수관화가 있었고 수평화라는 건 따로 없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화재에 대한 기본이고 이제 건물 화재가 나와요. 이 건물 화재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죠? 뭐 플래시오버라던가 롤오버라던가 또는 이제 뭐 초기에서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 순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여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23번부터는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